격렬했던 장유지역 3.1운동을 주동하셨던 김승자 태자가 할아버지시고요. 전 정손이 됩니다. 그리고 글 쓰신 조순남 할머니는 저한테 징조 할머니 되시고요. 단편적으로 들은 얘기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인데, 어머니도 시집 오시고 한 2년 동안 징조 할머니랑 같이 계셨는데 상당히 쾌활하고 명랑하신 분인데 말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. 그게 그 내용이, 그러니까 3.1 운동이 일어나고 20년이 지나도 독립은 안 되고, 끊임없이 일본인들은 찾아와서 괴롭히고,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아마 점점 더 없어지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. 참 독서를 많이 하셨다.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책 고기에도 보면 글자 한자를 읽으시면서 지금은 왜 우리 뭐 밑줄 긋고 이렇게 보듯이 하나하나 글자를 찍어가면서 보셨어요. 그러니까 독서도 많이 하시고 또 시사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많으셨고, 동네에서 필요할 때마다 글 받으러 할머니한테 거의 뭐 줄을 서다시피 해서 오셨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글씨도 좋으셨고, 글씨는 뭐 그 내 방 가서 그 원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 흐려 쓰신 것 같은데도 저는 그 흉내 못 내거든요. 글씨도 잘 쓰셨고 글도 잘 지으셨다고 봐요. 할아버지는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장유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동을 하셨는데, 물론 그때까지 뭐 주동하시게 된 계기도 아마도 그 집안적인 환경도 있고, 당시로는 이 지역에서는 좀 그 명망 있는 집이다 보니까 처음 독립 선언서를 갖고 오신 분이 할아버지 찾아오시게 됐고, 할아버지는 이 독립에 대한 그런 열정은 품고 계셨을 거니까, 또 할머니의 교육도 있고, 형을 살고 나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광복은 못 보고 돌아가셨는데, 그때까지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일본인들한테 맞섰다는 것, 강인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재판장에서 그 할머니께서 하신 예의, 그 얘기는 뭐 지금도 거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이제 할아버지가 눈물 흘리니까 등을 때리면서, 사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인데 뭐가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냐, 당당하게 얘기해라.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또 그 자리에서 재판장이 묻는 말에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독립만세 불렀는데 그게 무슨 죄냐, 다른 사람은 죄 없다, 그러면서 크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도 징조 할머니의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있죠. 할아버지의 그 과정을 적으면서 그 과정하고 관계되는 고사들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. 전 지금도 그 책을 가끔 읽습니다. 왜인가 하면 징조 할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그거니까.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거기 인용되어 있는 그런 많은 고사들, 제가 지금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. 그만큼 학식도 높으셨고, 또 고사만 적은 게 아니고,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태어나신 게 1860년도이거든요. 근데 홍경래난이 1810년도에 일어났습니다. 홍경래난으로 해서 유명해진 분이 정가산 씨가 있고, 그 김삿갓 할아버지 김익순이 있는데 그 두 분을 비교했다는 거. 그러니까
그 고사만 읽은 게 아니고 그 시대,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건까지도 다 잘 알고 계셨던,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문제까지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. 그 끝부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. 일본은 득세되고 조선은 만국되니, 그런 얘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너무 한심해서 이 글을 쓴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, 다시는 이런 한심해서 글 쓰는 일이 없도록 그 내용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. 우선 그렇게 할머니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쌓았다는 것, 뭐 그 피를 제가 물려받았다는 것 자랑스럽고요. 또 그 시대를 사시면서 그렇게 글을 남기신 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. 이제 그런 점, 또 뭐 아들이 만약에 그 감옥에 갔다 오고 생활이 어려우면, 야 이놈아 생활 좀 바꿔라 해서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, 땅은 하나하나 뺏겨 나가고 생활은 자꾸 어려워져도 끝까지 그 독립운동에 대한, 독립에 대한 그런 의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,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참 이런 생각을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,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의지도 강하셨고, 특히 그 생육신 조려 선생의 후손이라는 자부심, 우리 집안에서도 임진왜란 때는 선무원정 공신으로도 등진제되고, 그러니까 양가의 그런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그러셨던 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전 이 글이 사실은 얼마 전에 묻힐 뻔했거든요. 한번 잃어버렸던 거를 그래도 김해시에서 열심히 해주셔갖고 찾아주셔갖고 우선 거기 너무 감사했습니다. 고마움 다시 전하고요. 그리고 이런 독립운동에 관한 그 기록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 들었어요. 이게 그 할머니 쓰신 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이런 걸 더 많이 발굴을 해서, 당시는 뭐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조금 뒤로 처지는 경향이 있었는데, 이걸 기회로 해갖고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 좀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희 할머니 정말 글 잘 쓰셨거든요. 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내용 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그리고 그런 우리 할머니만 쓰시는 건 아니고 당시 그 여성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정도의 뭐 지식 수준 이런 걸 갖추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까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부자가 됐잖아요. 그리고 뭘 많이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,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께서 고생을 하시면서 독립만세도 물르고 했는데 이제 광복도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 그 생각밖에 없어요. 너무 좋죠. 이거를 정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갖고 거기에 보면 글자 한자 버릴 글자 없어요.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거라든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걸 보면 혹시 다시 또 우리가 독립만세를 불러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.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내용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정말 그런 일이 없고, 일본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요. 쭉 이겨왔었고, 다만 한 100여 년 일본에게 당했었는데 이제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 만들도록 그 책이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